태원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집에 있어도 내 집 같지 않은 느낌, 혹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순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0, 80년대 중화권을 풍미했던 타이완 작가 산마오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결국 마음을 내려놓는 것일 뿐이다. 마음이 쉴 곳이 없다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또 도는 것처럼 느끼게 됐죠. 겉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어쩌면 삶이란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한 곳을 찾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소통이 될 때는 정말로 황홀한 만큼 기쁘다. 이해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죠. 跟一个人可以沟通的时候，那简直是我最快乐的事情，是一种狂喜，真的是一种狂喜。 늘어뜨린 긴 샘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집시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몸짓, 지구 곳곳을 떠돌며 유랑의 의미를 찾았던 산마오. 그는 한 편 한 편의 작품을 통해 평범해 보이는 삶을 재미있게 사는 법, 그리고 마음속 초조와 공존하는 법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모가 기존 재계에서 소외됐다가 문학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되찾던 어린 시절, 그리고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남편 호세와 함께 살던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당시 산모는 잡지에 실린 관련 소개 글을 읽고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꿈을 유일하게 현실로 믿어준 사람, 바로 호세였죠. 산모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막의 아름다움과 온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마음으로 사막과 어울리며 자신을 이 낯선 땅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또 산모의 유머스러운 필치를 통해 멀고도 이국적인 사하라는 독자에게 이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3년간의 사막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뜻밖에도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스페인령 사하라에서 전쟁이 폭발하면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막을 떠나 북아프리카 외해에 떠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향했습니다. 7개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산모는 대서양에 빛나는 7개의 다이아몬드로 묘사했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이 부부에게는 아주 적합한 삶의 터전이었죠. 그러나 이 소소한 행복을 깨뜨리는 일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79년 호세는 잠수 사고로 27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산모는 차가운 호세 곁에 기대어 평소 산책하듯 손을 잡고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곁에 없지만 당신은 빛이 있는 방향으로 용감하게 걸어가야 해. 몇 년 뒤면 나도 그곳으로 갈게.
어린 시절부터 우울을 겪어왔고 이미 여러 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산마오에게 이별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죠. 다행히 당시 타원 가족들이 곁에 있었고 그는 끝내 삶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에 따르면 산마오는 직접 손으로 호세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주고받았던 편지를 버리며 그 사랑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산마오가 작사한 노래 꿈의 땅을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하나의 꿈의 땅이 있지만 그것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상실과 고통을 지나온 산마오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心里的一个梦，一颗呀一颗种子，是我心里的母田。 마음의 터전을 잃은 산마오는 결국 14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고 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가족, 그리고 글쓰기였습니다. 또 일간지 연합보의 초청으로 그는 중남미 12개국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기도 하고 대학에서 창작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독자들의 응원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작사와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들려드린 올리브나무와 방금 띄워드린 꿈의 땅을 포함해 27곡의 노래말을 남기며 여전한 창작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1990년 개봉한 영화 붉은 사랑의 시나리오를 맡으며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40, 50년대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임청하, 장만옥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애절한 사랑을 펼친 작품입니다. 뛰어난 연출과 문학적 스토리 구성으로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동시 그해 금마장에서 무려 8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마오는 베스트 시나리오상 후보에 올랐음에도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한 달 후 투병 중인 그는 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상 실패가 결정적 계기였다는 해석도 있지만 그 이유를 단정할 수 없죠. 어린 시절의 억가부터 남편의 죽음까지 산마오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만큼 깊은 내면의 상처도 끝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이 섬세한 영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한 겁니다. 시인 야신은 산마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산마오를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학외의 요소를 털어내고 그의 미학적 본질과 예술성, 그리고 내면의 생명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산마오 열풍은 이국적인 여행기에서 시작됐으나 그 중심에는 결국 마음이 있었죠. 어쩌면 산마오의 마음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는 가장 큰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산마오를 기억하고 산마오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 用它来种什么？